장기 연휴 중 친구들과 낚시를 갔던 일. 하지만 거기서 일이 보고 말았던 어떤 것을 계기로 이야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카지코. 이것은 낚시가 취미라는 일이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장기 연휴 중에 친구들과 여행을 겸해 낚시도 즐긴다는 예정을 세우고 있던 일은 그날이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은 깨어있는 동안 계속 치즈 규동만을 생각하는 우리 구독자님들과는 다르게 깨어있는 동안 거의 낚시만 생각하고 있을 정도의 낚시 중독자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낚은 바다의 은총을 안주 삼아 술을 즐긴다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널뛴다고 합니다. 그렇게 업무가 마감되고 기다리던 연휴 첫날. 그날은 날씨도 도와주는지 일과 친구 둘을 포함 총 3명은 자동차로 움직였고 우선 숙박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다음엔 온천에 들어갔고 저녁을 마친 뒤 다음날 새벽부터 할 낚시 준비에 돌입합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는 내일은 분명 많이 잡힐 거야 예감을 가슴에 품은 일들은 잠이 들었던 겁니다. 몇 시간 후 이불 속에서 문득 눈을 뜬 일. 하늘은 아직도 어두웠지만 시계를 봤더니 벌써 일어날 시간입니다. 일이 말하길 낚시꾼의 아침은 빨라서 일 일행 셋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해가 뜨기 전에 숙박하는 곳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세지게 될 선장님은 일과는 이미 오랫동안 알던 사이며 현지에서도 베테랑인 분으로 바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는 절대적인 신뢰감이 있답니다. 제회 인사도 대충대충 일들은 바로 앞바다로 출발했습니다. 밤바다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고 주위는 칠흑의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때문에 배에 불빛이 없으면 자기들의 몸조차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달이 떠 있다면 어느 정도는 보일 텐데 일은 달빛으로 자기 모습이 보이면 광대한 자연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이 눈에 들어오니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들이 낚시를 시작할 무렵에는 어느새 주변도 밝아지고 있어 일들은 선장이 추천하는 비밀 스팟에서 낚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을 즈음 기묘한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달은 일. 그것은 끼 하는 뭔가 삐걱대는 소리였습니다. 일은 처음에는 그게 자기가 탄 뱃소리인가 생각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들려왔을 텐데요. 게다가 일과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그 소리에 뭐지? 하며 갸웃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선장님이 갑자기 손님들 미안하구만. 조수가 바뀐 것 같으니 오늘은 끝냅시다. 라더니 배를 육지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은 그 말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만 선장님의 말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뭐 내일도 있으니까 생각했고 낚시 후에는 셋이 관광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육지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 소리가 궁금해 못 참겠던 일. 거기다 어항이 최고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선장님은 돌아갈 선택을 했던 것인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럴 것도 평소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선장님이 솔선수범해 거기에 배를 띄우고 계속 낚시를 하게 해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일은 그 소리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거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금 해가 뜨기 전인 한밤중에 배에 올라 앞바다로 향한 일들. 그렇게 이동하는 중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선장님에게 그 끼끼 하던 소리는 뭐였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장님은 조금 곤란한 듯한 얼굴로 뭐 돌아가라는 신호야 라고 대답합니다. 일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물어보려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는 동안 깨닫고 보니 배는 낚시 포인트에 도착한 바람에 일들은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파도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들의 낚싯대도 조용.
한참을 입질도 오지 않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데 그 정적 속에서 또다시 그 끼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일이 어디서 들려오는 건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문득 멀리서 뭔가가 보이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작은 목조선인 모양으로 그 선상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고 노를 젓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배는 일들이 있는 배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본 일은 선장님에게 노 젓는 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전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선장님은 정말?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노 젓는 사람 몇 명 보여? 하고 일들에게 물어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일은 1명, 친구는 2명, 그리고 다른 친구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선장님은 배를 출발시켰고 일들은 그 기세로 모두 넘어질 뻔했죠. 험하게 몰아서 미안하지만 서둘러 돌아가자고. 일들에게 말하며 미친 듯 배를 몰아 육지 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장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일 일행도 긴장감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일이 대체 뭐지 생각하고 있는데 배의 엔진 소리에 섞여 다시금 그 끼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생각한 일이 배 뒤쪽을 봤더니 목조선이 일들이 탄 배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노를 젓는 배가 동력선을 쫓아올 수 있다는 건 보통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 배는 대체 뭔가 생각해 바라보고 있다가 일은 그 배를 젓고 있는 것의 모습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그 배를 젓고 있던 건 무려 미이라였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아 도저히 살아있다고는 생각도 못할 모습인데도 불구 그런 사람이 배를 저어 이쪽을 향해 오고 있는 거죠. 일은 공포에 질려 선장님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는데요. 선장님은 반응은커녕 배를 모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이라의 모습을 보고만 친구들과 함께 저건 대체 뭐야?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서서히 육지가 보이기 시작. 쫓아오던 배는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육지에 오른 선장님은 오늘은 숙박하는 거 말고 신사에서 머물러야 하네 하더니 일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에 도착해 선장님은 신주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 손님들 카지코를 보고 말았어 전합니다. 이렇게 닥치고 신사에서 머물게 된 일들이었는데요. 신사의 사람들은 일들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고 선장님도 서비스라며 생선을 대접해줬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들이 머무르던 숙박업소 사장도 응원차 와주는 이런 상황에 생각도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천하태평하게 생각하는 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일단락이 된 시점에서 일이 선장님이 입에 담았던 카지코에 대한 걸 신주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일들은 사건의 진상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전쟁 전보다도 아주 옛날.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 지역에서는 고기잡이가 주된 일로 가족이 총출동해 바다로 나가 생활을 이어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학교도 보급되지 않아 어린아이들도 귀중한 노동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획량이 늘면서 인력 부족에 부딪혀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조달하지 않으면 일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거기서 희생양이 되었던 게 생활고로 팔려나가거나 집도 절도 없이 살 곳을 잃은 아이들이었죠.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당시에는 아이들이 귀중한 노동력으로 인신매매나 노예 또는 강제노동의 희생양이 됐던 시대가 일본에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고기잡이뿐 아니라 농업 등 다른 일에도 해당되어 공식적인 역사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기잡이 나갈 때 노를 젓는 역할을 맡았던 게 그런 아이들로 그 아이들을 카지코라고 부르고 있었답니다.
때문에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온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카지코로 일하고 있었다는군요. 그러나 카지코에 대한 취급은 점점 비인도적으로 변해갔고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보이게 된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일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도망치거나 반항을 하면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 죽고 마는 일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카지코가 되어 희생당했는지 정식적인 기록도 없이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다나요. 그런 시대가 계속되고 언제부터인지 일과 그 친구들처럼 바다에서 카지코의 망령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한 그때 배에 타 있는 카지코의 수는 보는 사람마다 달라 많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근시일 내에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4명 이상의 카지코를 보고 말면 대개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어떤 이유로든 사망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이는 카지코의 수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나왔고, 예를 들자면 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나 유명인 등 어쩌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카지코를 보면 높은 확률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전에 셀 수 없이 많은 카지코를 봤다는 사장은 며칠 뒤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네요. 그러나 최근에는 비인도적인 노동도 거의 사라지고 귀신들도 시간이 지나 성불했는지 카지코를 봤다는 사람들 자체가 드물다는 것. 또한 일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카지코를 봐도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만, 만약 큰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신사에 머무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이 깬 일이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던 중 끼익 하며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 일은 자기도 모르게 그 카지코의 배에서 나는 소리가 그 소리와 겹치는 바람에 등골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불로 돌아가고 싶다는 초조한 마음으로 용변을 마친 일이었는데요. 그때 일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것은 끼 하는 기억이 있는 그 소리로 가까운 듯 먼 듯 섬뜩한 거리감으로 일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설마 카지코가 왔나 생각한 일은 꼼짝도 못하고 숨을 삼킨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섬뜩하게도 일정 리듬으로 계속해서 납니다. 일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필사적으로 생각. 화장실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나? 아니면 재빨리 화장실에서 탈출해 신주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는 중 일의 가슴에 설마 카지코가 착오로 별것도 아닌 나를 저승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용솟음쳐 일은 결심을 하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일은 숨을 죽이고 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동. 조심조심 문을 열고 주변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복도 오른쪽을 보고 나서 다음으로 왼쪽을 향한 순간 무려 아이 정도 키의 미이라가 복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눈과 입에는 커다랗고 검은 구멍이 불균형하게 뻥 뚫려 있었고 눈앞에 존재하는 건 분명했습니다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마치 만들어진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은 비명을 지르려고 시도했습니다만요. 공포로 소리는커녕 몸도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채로 가위에 눌리고 말게 된 일. 그런 상태로 카지코도 일도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요. 카지코의 검은 눈을 보고 있자 그게 점점 커지며 일은 마치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 옆에선 신주님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깨어난 일을 보더니 눈을 떠서 안심했습니다. 라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 뒤로 일들에게 이렇다 할 이변은 없었고 무사히 여행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낚시는 다녀매야만 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일.
그리고 일은 마지막으로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블랙 기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예전부터 사용자와 고용자 사이의 문제는 여전한 것 아닐까요? 라면서 자기의 생각을 풀기 시작합니다. 카지코만큼 비참하진 않더라도 비슷한 고통이 지금 세상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여지는 것 같다는 일. 또한 일은 이 사건 이후로도 바다 낚시를 계속하고 있답니다만 당시에 선장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젠 카지코의 존재조차 거의 희미해지고 있다네요. 그렇지만 카지코가 받았던 고통만은 적어도 앞으로도 교훈으로 전해져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라며 일은 이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카지코라고 불리는 존재를 계기로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던 뜻깊은 스레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